전화가 울렸다. 은행 직원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공손했지만 끝에 살짝 떨림이 섞여 있었다. 김지은 고객님, 계좌에서 8천만 원 상당의 인출 내역이 확인됐습니다. 본인 확인 부탁드립니다. 나는 그 순간 알았다.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동생 민지가 한 짓이었다. 민지는 내 방에 들어와 무릎 꿇고 울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말했다. 언니, 미안해. 나도 살고 싶었어. 살고 싶었다는 말, 그 한마디로 내 미래를 훔쳤다는 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부터 입을 다물었다. 나는 김지은, 올해 25, 서울대 경영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국 스탠퍼드 대학원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았다. 1억 2천만 원 상당의 장학금과 생활비 지원. 부모님은 그걸 자랑스러워하며 동네에 소문냈다. 하지만 그 돈은 가족 공동 계좌로 입금됐다. 아버지가 가족이니까 같이 관리하자고 했기 때문이다. 민지는 23, 같은 대학 같은 과를 나왔지만 성적은 중간, 취업은 실패했다. 얼굴이 평범했다. 한국에서 그건 죄나 다름없었다. 강남 일대 성형외과 광고판마다 외모가 스펙이다 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 민지는 매일 그 문구를 지나치며 출근했다. 편의점 알바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 이웃들이 자주 가는 치과의원 당근. 나는 그 사실을 알았다. 민지가 내 노트북을 훔쳐보고 은행 앱 비밀번호를 알아냈을 거라는 것도. 어머니 카드로 인증까지 했을 테지. 증거는 다 있었다. 하지만 나는 신고하지 않았다. 왜냐고. 가족이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심장수술 후유증으로 누워 계셨고 어머니는 민지가 잘못했어도 피는 피하라고 했다. 내가 신고하면 집이 깨진다고. 민지가 감옥에 가면 아버지가 충격으로 돌아가실 거라고. 그래서 나는 침묵했다. 침묵은 쉬었다. 처음엔. 장학금이 사라진 뒤 나는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다. 대기업 서류에서 수십 번 떨어지고 결국 중소기업 마케팅팀에 들어갔다. 월급 280만 원, 서울 원룸 전세 8천만 원 빚을 지고 살았다. 매일 지하철 2시간 통근. 민지는 그 돈으로 강남 유명 성형외과에서 풀 패키지를 받았다. 쌍꺼풀, 코, 턱, 지방흡입. 8천만 원어치. 수술 후 민지는 달라졌다. SNS에 올린 사진마다 좋아요가 폭발했다. 민지야 완전 여신 됐다는 댓글들. 곧 대기업 뷰티 브랜드 마케팅팀에 스카우트 됐다. 외모가 스펙이었으니까. 나는 그 모든 걸 지켜봤다. 민지의 인스타를 팔로우하며 그녀의 새 얼굴이 어떻게 사람들을 현혹하는지 봤다. 그녀가 올린 출근길 셀카, 고급 레스토랑 데이트 사진, 새 아파트 이사 인증샷. 그리고 나는 생각했다. 이게 공정한가? 민지의 새 얼굴이 세상에 나온 지 6개월쯤 됐을 때였다. 나는 회사에서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연히 그녀를 마주쳤다. 강남역 근처 고급바 앞에서. 민지는 친구들과 웃으며 서 있었다. 조명 아래 그녀의 얼굴은 완벽했다. 내가 알던 민지가 아니었다. 그녀는 나를 보고도 모른 척했다. 아니, 봤지만 못 본 척했다. 눈이 스쳤는데 고개를 돌렸다. 나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토했다. 이유 모를 메스꺼움. 그 후부터 나는 민지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직접 만나지는 않았다. SNS와 공통 지인들을 통해.
민지는 이제 강민지라는 예명처럼 활동했다. 회사에서 승진이 빠르다고 들었다. 팀장들이 그녀를 예뻐했다고. 남자친구도 생겼다. 재벌 3세는 아니어도 아버지가 건설회사 사장인 남자. 인스타에 같이 찍힌 사진이 수백 개. 나는 그 모든 걸 스크린샷으로 저장했다. 처음엔 그냥 기록이었다. 잊지 않기 위해.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기록이 무기가 됐다. 어머니는 가끔 전화해서 말했다. 지은아, 민지가 잘 지내. 너도 좀 만나보렴. 나는 대답했다. 네, 어머니. 그리고 전화를 끊자마자 민지의 최신 게시물을 확인했다. 회사 생활은 힘들었다. 상사가 나를 갈궜다. 김대리, 왜 이렇게 표정이 굳어? 나는 웃었다. 연습한 미소로. 집에 오면 혼자 맥주를 마시며 민지의 사진을 봤다. 그녀의 새 코, 새 눈, 새 턱, 내 돈으로 산 것들. 밤마다 생각했다.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 민지는 사기죄, 절도죄로 감옥에 갈 수도 있다. 성형 기록은 병원에 남아있다. 은행 거래 내역도. 하지만 그러면 아버지가 죽을지도 모른다. 어머니는 나를 원망할 거다. 그래서 참았다. 참는 건 습관이 됐다. 통근 지하철에서 누가 발을 밟아도, 회사에서 커피를 엎질러도 아무 말 안 했다. 침묵이 나의 방어였다. 그러던 어느 날 민지가 결혼 얘기를 꺼냈다. 어머니 전화로. 민지 남자친구가 청혼했대. 내년 봄에 결혼한대? 나는 축하드려요 라고 말했다. 그리고 전화를 끊자마자 컴퓨터를 켰다. 나는 은행 거래 내역을 다시 출력했다. 성형외과 결제 내역이 찍힌 영수증 사진도 있었다. 민지가 실수로 카톡에 보낸 것, 언니 이거 봐. 내 새 얼굴, 이라고. 나는 그 모든 걸 하나의 폴더에 모았다. 이름은 민지.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침묵이 영원할 필요는 없겠지? 1년이 지났다. 나는 회사에서 과장으로 승진했다. 월급이 올랐다. 빚도 조금씩 갚았다. 민지는 결혼했다. 강남 호텔 웨딩. 내가 가지 않았다. 회사 일이 바빠서라고 핑계댔다. 결혼 후 민지의 삶은 더 화려해졌다. 신혼여행 유럽 사진, 새 아파트 인테리어, 남편과 함께 찍은 커플룩. 남편은 그녀를 자연미인이라고 소개했다고 들었다. 민지는 그 말을 좋아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웃었다. 혼자 방에서. 나는 이제 민지를 직접 만나지 않았다. 필요 없었다. 그녀의 삶은 SNS로 충분히 보였다. 나는 익명 계정을 여러 개 만들었다. 처음엔 그냥 보기만 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계정으로 댓글을 달았다. 예쁘시네요. 어느 병원에서 하셨어요? 민지는 답댓글을 달지 않았다. 차단했다. 나는 다른 계정으로 다시 달았다. 그녀는 또 차단했다. 나는 그 반응이 재밌었다. 불안해하는 모습. 회사 동료 중 한 명이 민지와 아는 사이였다. 우연히 알게 됐다. 그 동료가 말했다. 민지 씨 남편이 성형한 여자 엄청 싫어한대. 자연미인 좋아한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정보를 저장했다. 나는 천천히 준비했다. 성형외과에 전화해서 기록 열람을 요청했다. 가족이라 가능했다. 의사는 말했다. 환자 본인 아니면 안 되는데
나는 동생이 부탁했어요. 라고 거짓말했다. 결국 사진 몇 장을 받았다. 수술 전후. 수술 전 민지의 얼굴은 내가 알던 얼굴이었다. 평범하고 조금 못생겼고 그래서 더 사랑스러웠던. 나는 그 사진을 보며 울지 않았다. 그냥 저장했다. 어머니가 또 전화했다. 지은아, 민지가 임신했대. 나는 잘 됐네요 라고 말했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제 시작해야 할 때다.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무료 상담. 이런 경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변호사는 말했다. 증거가 확실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 간이라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다. 내 얼굴은 여전히 피곤했다. 민지의 새 얼굴처럼 빛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결심했다. 침묵은 끝났다. 첫 번째 움직임은 작았다. 나는 익명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회사 내부 게시판이 아니었다. 뷰티 커뮤니티. 제목, 강남 5 성형외과 후기, 비추천. 내용은 담담했다. 수술 비용, 과정, 그리고 돈을 훔쳐서 했다는 말은 넣지 않았다. 다만 수술 전후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해서 올렸다. 댓글에서 누군가 물었다. 이 사람 누구예요? 나는 답했다. 유명 인플루언서 남편 있는 사람. 그 글은 하루 만에 5만 조회를 넘었다. 민지는 바로 반응했다. SNS에 작플러들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나는 그걸 보며 차갑게 웃었다. 두 번째는 남편 쪽이었다. 나는 가짜 계정으로 남편 회사 동료에게 DM을 보냈다. 민지 씨 성형 전 사진 봤어요. 사진 한 장 첨부. 남편은 바로 반응했다. 지인 통해 들었다. 민지와 크게 싸웠다고. 민지는 울면서 과거일 뿐이라고 했다고. 세 번째는 회사였다. 민지가 다니는 뷰티 브랜드에 익명 제보 메일을 보냈다. 마케팅팀 강민지 씨가 입사 당시 외모 허위 사실 유포. 증거는 첨부하지 않았다. 그냥 의심만 심었다. 회사 인사팀이 조사에 들어갔다고 들었다. 민지는 불안해했다. SNS 업데이트가 줄었다. 나는 그 모든 걸 멀리서 지켜봤다. 직접 연락하지 않았다. 얼굴도 보지 않았다. 어머니가 전화했다. 지은아, 민지가 요즘 힘들대. 누가 악플을. 나는 말했다. 세상이 원래 그래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밤에 나는 가끔 악몽을 꿨다. 민지가 내 앞에 서서 말한다. 언니도 나랑 똑같아. 나는 깨서 거울을 봤다. 내 눈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멈출 수 없었다. 민지의 삶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남편이 이혼 소송을 준비했다고 들었다. 성형 사실을 속였다는 게 이유였다. 민지는 임신 중이었지만 남편 쪽에서 DNA 검사하자고 했다고. 회사에서도 압박이 들어왔다. 인사팀이 수술 전후 사진을 입수했다.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대표가 이미지에 안 맞는다고 말했다. 민지는 휴직 처리가 됐다. 민지는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울었다. 엄마, 누가 내 과거를 파고 다녀. 연니한테 도움 좀 청해줘. 어머니가 나에게 전화했다. 지은아, 민지 좀 도와줘라. 나는 말했다.
어떡해요? 어머니는 울었다. 너라면 알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후 민지가 직접 연락 왔다. 2년 만에 처음. 언니 나 좀 도와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담담히 말했다. 무슨 일인데? 민지는 울면서 말했다. 누가 내 성형 사실을 다 퍼뜨려. 남편도 떠날 것 같아. 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그럼 솔직히 말해. 돈 어디서 났는지. 민지는 숨을 죽였다. 언니 그건. 나는 끊었다. 그날 밤 나는 마지막 증거를 준비했다. 은행 거래 내역, 성형외과 영수증, 민지가 보낸 카톡 캡처. 모두 경찰에 제출할 준비. 하지만 보내지 않았다. 아직. 민지의 SNS는 이제 비공개가 됐다. 지인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았다. 강민지 성형맨이야. 그녀의 완벽했던 얼굴이 이제 흉터처럼 보였다. 나는 회사에서 또 승진했다. 상사가 말했다. 김 과장, 요즘 눈빛이 달라졌어. 좋게. 나는 웃었다. 집에 와서 거울을 봤다. 내 얼굴은 더 이상 피곤하지 않았다. 차갑고 날카로웠다. 민지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극단적 선택 시도. 다행히 살았다. 남편은 이혼 서류를 보냈다. 회사는 해고 통보. 어머니는 나를 찾아왔다. 지은아, 내가 한 거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다. 민지가 잘못했어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는 말했다. 어머니도 알면서 모른 척했잖아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갔다. 나는 민지의 병실에 가지 않았다. 대신 꽃 한 송이를 보냈다. 이름 없이. 민지는 퇴원 후 부모님 집으로 돌아왔다. 옛날 얼굴로. 붓기가 가라앉고 성형 흔적이 드러났다. 그녀는 더 이상 SNS를 하지 않았다. 나는 그 모든 걸 멀리서 확인했다. 그리고 폴더 민지를 삭제했다. 삭제한 뒤에야 알았다. 내 안에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가끔 거울을 보면 낯선 얼굴이 보인다. 차갑고 텅 비어 있다. 이게 복수였나? 아니면 내가 민지를 닮아간 건가? 나는 아직도 답을 모른다.